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5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단기 독학커리 1단계 영상입니다. 독학커리 같은 경우는요, 영어 독학커리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좀 공무원 영어에 관련된 기반이 잡힌 수험생분들이 아니라 아마 기초 수험생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이 요즘에 영어 커리가 특징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전의 시험에 비해서 좀 시험이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좀 약간 우려되는 점이 우선 영어 강사님들의 영어 커리가요 너무 많아요. 1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시생분들이 많이 시행착오하는 부분이 1년 과정을 다 듣습니다. 강사님들이 보통 홍보를 하거든요. 뭐 다음 과정은 무조건 자신의 중요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뭐 학기스님이 추천한다. 다른 과정은 다른 강사님 걸 들어도 되지만 다음 과정은 반드시 자신의 과정을 들어야 된다고 이제 홍보를 보통 많이 하고요. 그럼 수험생분들이 1년 과정 듣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다른 과목을 밀리게 되고요. 두 번째, 그 밀린 과목 때문에 수험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로서는 강사님들 1년 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초시생분들은 강의와 교재를 줄이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를 적게 보거나 교재를 적게 보면 합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오히려 교재를 많이 활용하거나 강의를 많이 활용하면 복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음 과정, 어려운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점 약간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강사님들 교재가 컴팩트한 게 요즘에 유행이에요. 영어를 좀 얇은 교재로 공부하라고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컴팩트한 교재, 얇은 교재, 이 교재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들 상관이 없어요. 그런 컴팩트한 교재 봐도. 근데 문제는 컴팩트하다는 거는 뭔가를 뺀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기초 수험생들이 컴팩트한 교재를 처음부터 보잖아요. 빠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보통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적중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중률을 보면은 막 하프 모의고사 몇 번에서 적중했고 동영 모의고사에서 몇 번에서 적중했다. 즉 컴팩트한 만큼 빠진 내용이 많고, 근데 강사님들은 적중률이 낮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빠진 내용이 시험에 안 나오냐? 나와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다양한 문제풀이 과정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문제화 시킵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높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 거죠. 오히려 공무원 영어 교재를 제가 리뷰해 봤을 때는 이전 교재들이 좋습니다. 이전 교재들 너무 두껍고 사전식 같지 않나요? 그런데 빠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두꺼운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를 먼저 체크하고 그 중요 포인트를 먼저 잡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교재들은 문제가 뭐냐면 빠진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강사님의 다른 과정까지 또 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해설이 잘 나오고 좋은 독학 교재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독학거리 1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영어를 하루에 3시간 한 30분 정도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오전 시간대에 아예 고정해 놓으세요. 제 444 학습법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어 과목은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정해서 하루에 3시간 30분 정도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업 수험생분들은요. 선생님, 영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시간 30분 고정시키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기반을 잡고 잘 하시면 줄이세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고정시켜 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죠? 선생님, 저는 영어를요, 특정 요일만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영어 실력이 안 늘어요.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아예 오전에 고정시켜 놓으세요. 자, 1단계에서는 딱 요거 정도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단계에서는요,
기초 어휘와 그리고 문법.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기초 문법을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론까지. 만약 기초 문법이 어느 정도 잡히신 분들은 그냥 문법 이론서를 봐주세요. 딱 이 두 개만 해주세요. 구문 독해나 다른 것들은 다음 과정에서 할게요. 자, 좀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해보죠. 먼저 기초 어휘. 기초 어휘는요,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중앙 영단어 1800개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요거를 1회독 한번 해보세요. 중학교 영단어 1800개를 모아놓은 건데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하루에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영단어 3회독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수능 영단어에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교재가 좀 컴팩트한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막 수능 영단어랑 공무원 영단어를 한 권에 모아서 있는 교재도 있습니다. 강사로서 그런 교재를 리뷰해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한 권에 모아 놓으니까 수능 영단어는 수능 영단어대로 부족하고 공무원 영단어는 공무원 영단어대로 부족합니다. 참고로 요즘 영어 시험이 어휘 문제에서 이전에는 공무원 영단어가 많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수능 어휘 그리고 국어 그리고 가끔씩 공무원. 사실 수능 영어 어휘랑 공무원 영어 어휘의 경계가 좀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수능 영어 어휘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독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능 영단어가 안 잡혀 있으면은 독해 지문의 기초 영단어들을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수능 영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능 영단어 교재를 따로 사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워드마스터나 뭐 능률복화 뭐 어떤 교재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수능 영단어 제가 공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능 영단어 따로 보시고 3회독 이후에는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는 공무원 어휘 영단어 이렇게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수능 영단어와 공무원 영단어를 한 권에 모아놓은 교재는 보지 마라. 둘 다 애매하게 빠진 단어들이 많습니다. 수능 영단어는 한 3일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시작할 때 1시간 고정시켜 놓고 어휘를 암기해 주시고 테스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를 안 보면은 내가 뭘 외웠는지 내가 뭘 못 외웠는지를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시켜 주세요. 그냥 무조건 1시간 정도 정해놓고 분량은 본인이 1시간 외워본 다음에 1시간 내에서 분량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문법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잠시 화면 좀 내려볼게요. 그럼 문법은 한 2시간 30분 정도로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기초가 약하다, 그럼 기초 문법을 보세요. 공무원 영어 강사님 기초문법 강의 보셔도 좋지만 저는 오랫동안 하루에 보니까 EBS 로즈리 그래머홀릭이라는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양도 많지 않고 짧아요. 요걸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이때 유의할 점은 여러분의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나요? 그러기에는 공무원 영어 시험 20문제에서 문법 문제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독해를 잘 읽기 위해 문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여러분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문장 안에 어휘가 있고요, 독해를 읽기 위한 어법이 있고 구문이 있어요. 요 세 개를 제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 영어 독학커리에서 이 어휘, 문법, 구문을 공부한 단계가 1, 2단계예요. 이게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강사님들의 어려운 과정은 넘어가고 있어요. 뭐 하프모사 푼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보고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은 이 과정이 제대로 잡히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대로 공부해 주세요. 이 과정을 제대로 공부하면 뒤에 독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 실전 20문제 푸는 연습이 수월해집니다. 독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연습이 지금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에요. 이 연습을 하시면은 독해 문장을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특히 선생님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독해를 읽기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강사님들이 문법 교재를 봐도 그렇고 강의하는 걸 봐도 너무 문법 포인트에만 맞춰가지고 강의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해에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독해 연습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1회 독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뭐 인강을 보신 분들은 인강을 듣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필기를 해주세요. 자, 이때 유의할 점. 이해, 암기, 복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공무원 이제 각 강호표 강사님들이 그날 공부한 걸 뭐 그날 복습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또 어떤 강사님은 뭐 관련된 기출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과목 공부할 것까지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하면 진도를 못 나가요.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은 기본서도 1000페이지 기출도 1000페이지 막 2권씩 그러잖아요. 그거를 2학기 복습하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초시생들은. 뭐 재시생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전에 기본서 기출 봤으니까. 근데 초시생들이 힘들어요. 그래도 선생님 이해 암기 복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뒤에서 회독을 하면서 하면 돼요. 처음에는 할 필요 없다. 일단 인강 빨리 끝내자. 빠르게 한번 보자. 자, 이게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이해독 할 때는 그냥 이해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문법 기본서에서 1회독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기본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단권화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암기 먼저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기 하잖아요. 못 나가요. 보통 사법고시 공부 방법 책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를 하고 객관식 시험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라.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공무원 시험과 너무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건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문제를 풀면서 또 이해할 수 있겠죠. 해당 인근이 이렇게 문제에 적용되는구나. 정리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단권하죠. 그러면 그 과정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이해 정리는 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암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초시생분들 시행착오에 뭐냐면 처음부터 암기를 해요.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는 좀 기본서 단권화 끝나고 나서 하자. 자, 이렇게 끝나고 이제 문법 이론서 또는 기본서를 들어간다 할게요. 만약에 기초 문법이 잡히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세요. 문법 이론서 기본서. 자, 여기서는 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문법 출제 포인트를 확인해 주세요. 각 단원별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러면 만약에 교재에 포인트가 잘 나와 있으면 교재를 읽어보면 되고 선생님 저는 포인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문을 봐주세요. 각 단원의 예문들을 보면 맞는 예문도 있는 교재가 있고 틀린 예문, 맞는 예문과 틀린 예문을 같이 놓은 교재들이 참 좋은 친절한 교재예요. 왜? 비교해보면 포인트를 알 수 있거든요. 이 단원에서는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구나. 이런 걸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문을 해석 연습을 좀 해주세요. 공무원 영어 과외를 제가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문법 문제 풀 때요? 해석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해석 차이를 묻거든요. 해석 차이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독해 연습이기도 하거든요. 예문을 해석 연습을 해주세요.
해석 연습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한 거는 독해 문장을 수월하게 읽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직독직해 연습도 해보고 끊어 읽기 연습도 해보고 구문도 보이시면은 구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강사로서는요. 시간 걸리고 이런 연습을 초반에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유형물 독해를 할 때 문제를 풀 때요.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연습 안 하잖아요. 못 읽어요. 왜? 문장 구조가 안 보이고 어법도 모르고 구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를 못하시는 수험생들이 감으로 독해를 하죠. 그 감으로 독해하기에는 우리 공무원 시험은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하는 시험인데 정신없죠. 그럼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1, 2단계 어휘, 어법, 그리고 구문까지는 좀 시간 걸리시더라도 천천히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 단계를 잘 공부해야지 여러분이 뒤에 단계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독이 끝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2회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 위주로 2회 위주로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기는 다음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나눠서 할게요. 그리고 만약 문법 교재에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문제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맞고 틀리고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전제하면은 그냥 이거 정도만 확인해 주세요. 각각 이론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정도만. 그래서 이론서 과정에서 문제 옆에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한번 적어주세요. 아, 이 이론을 묻는 거구나. 아, 이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예문 해석 연습해 주시고요. 참고로 문법에 있는 예문도 참 좋은 게 여러분이 독해할 때 필요한 어법이나 구문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얇은 컴팩트한 교재보다는 그냥 이전 교재들 두꺼운 교재가 낫다는 겁니다. 왜냐면 빠진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예문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은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선생님 영어 교재예요. 저 작년 거 봤는데 올해 영어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다시 새로운 개정판 봐야 됩니까? 아니요. 볼 필요 없어요. 영어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실무와 관련된 뭐 이메일 관련된 뭐 직무와 관련된 뭐 생활 영어나 독해가 추가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초 영어 단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국어 강사님, 영어 강사님, 아니 뭐 국어 영어가 아니라 뭐 행정법이 예를 들어서 좀 바뀐다거나 행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막 강사님들이 막 호들갑을 떨어요. 반드시 새로운 교재 봐야 된다. 개정된 걸 봐야 된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국어는 많이 바뀌지만 영어는 바뀌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강사님들의 장기간 콜이 다 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주는 과정만 공부하셔도 85점에서 90점. 여러분 영어를 절대 전략감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언어 과목은 전략 과목이 될 수 없어요. 왜? 투자자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내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방어 과목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직렬해서 합격 컷만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낮은 직렬 말고 일반 직렬은 85점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생각해보죠. 20문제에서 85점. 그러면 3개까지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많이 틀리고 그 틀린 걸로 좌절하지 마시고 약점을 체크하고 계속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영어 과정은 많은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합격하는 데 필요한 과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잊지 마세요.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자, 공무원 영어나 공무원 전과목 공부 방법, 수험 상담, 영어 가해, 온라인 관리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솔루션 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영어 단기 독학거리 2단계로 제가 영상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